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5시 47분까지 빠르게 달려왔어요.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가 8시간짜리 강의를 압축한 거예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8시간 해야 될 일을 지금 저도 뭔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미국을 가지고. 자, 이거 자료들 다 어디에 있는지 트레이딩 이코노믹 가면은 우리나라 조사 너무 잘 돼 있어. 다 나와요. 월 단위부터 다 나와. 숫자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는 과학이고요. 경영은 숫자로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숫자의 추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가 물가 인상률이 3%인데 자본하는데 2%, 1% 내는 국가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써놨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보세요. 연간 성장률이 미국이에요. 높아요. 전 세계에서 호황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청년이 직업을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 지표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그 나라가 호황기에 접어들었냐 아닌지를 판단해요. 일본이 지금 6.2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를 막 졸업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 있어요. 그러면 회사들은 이 사람 뽑기 위해서 예전처럼 뭐 좋은 걸 주지 않으면 나 여기 안 가도 5개가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3.1 정도 나옵니다. 호황기죠. 우리나라 몇 나올까요? 우리나라 0.3 나옵니다. 한 사람이 취업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경기죠. 아니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어떤 특정 지표로 보세요. 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 국가를 봐. 왜? 청년이 소비 중에 외식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미국도 호황기는 맞아요. 지금 6대 지역 미국 간다고 이거 주 다 외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지도는 넣어놨지만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 가운데 있는 국가는 중동이지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색깔 달리 해놨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웨스트냐, 미드웨스트냐, 사우스냐, 노스웨스트냐. 왜 구분해놨을까요? 저 쓸데없이 구분한 건 아니에요. 진출 전략 짤 때도 저 색깔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 방식은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서 일로 와서 플로리다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가 미국 가면. 왜요? 플로리다를 먼저 가고 싶어요. 플로리다에 매장 내시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기가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실제로 남미의 좋은 브랜드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쪽에서 접해보고 싶으니까. 내려가고 싶으면 저는 그래요. 당연히 청교도들이 들어왔던 뉴욕을 통해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산업지대를 통해서. 여기 농업지대입니다. 사막 있고요. 그래서 서쪽까지 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직까지 남미까지 진출하신 브랜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캐나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찍고 캐나다로 가시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캐나다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지리상으로도. 아니, 가려면 가겠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다 가는데 어느 국가나. 근데 문화적인 영향이 가장 트렌드한 걸 받아들이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빠를까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트렌드 서울이 지금 1년 6개월 얘기하더라고요. 최근 조사에서. 우리보다 동양에서 더 빠른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예요. 6개월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어떤 브랜드가 줄 서 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줄 서시면 인정. 근데 6개월 뒤에 줄 안 서 있다. 트렌드가 벌써 바뀐 겁니다. 그만큼 빠른 국가 뉴욕이에요. 또 있어요. 영국 런던이에요.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라면 그래 트렌드가 빠른 지역에서 주에서 트렌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지역으로 서서히 파급을 해가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와 최소한 내가 지나가는 주에 대한 주법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법은요,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거,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다만 영어로 검색하셔야지 나옵니다. 뒤에 사이트 다 넣어놨습니다. 사이트만 넣는 게 아니라 담당자 연락까지 넣어놨어요. 주별로. 검색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뒤쪽에다가. 왜냐면 이거 시간 내에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구성도 보고요. 인구가 증가하는지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은요,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일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일까요? 우리 줄죠. 미국 줄까요?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힌트를 드리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늘어요. 이상하잖아요. 백인이 많은 종족의 국가들은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근데 미국만 늘어요. 어떤 인구 때문에 늘까요? 누가 그렇게 애를 낳아? 동양하고.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이 나요. 순수 백인들은 아이들 지금 많이 안 낳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종교에 대한 분쟁은 그닥 없는 편이에요, 나름. 뭐, 여기에서 어느 종교를 택할래 하면 그냥 농담입니다. 저는 몰몬교 택하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일부 다처제 인정한 기독교. 유타에 있죠? 유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이분들이에요. 다 오시는 분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양복 입고 다니는 분들 몰몬교 분들이에요. 20년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예. 자, 정치 어떻죠? 주별로 있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알아야죠. 카운트, 타운십, 시티, 타운. 그 말 같죠. 우리는 다 외우잖아. 시, 군, 구, 동, 면, 리, 읍, 외우세요, 다? 하긴 우리도 못 외워. 얘네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직접 살면서 사업할 거 아닌데, 카운티냐, 타운십이냐, 시티냐, 타운이냐 외운다고 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큰 틀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갈 건지. 정치 환경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서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대략 분석해 보니까 이래요. 바이든의 리더십이라 그래서 바이든의 리더십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심해서 같이 가자는 쪽이 크고요. 트럼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국가를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된 다음에 우리가 미국 진출할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기진출한 기업들은 유리할 거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들은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분이 될 것 같으면 되기 전에 들어가시고 이분이 되면 지금처럼 개방 정책을 할 거예요. 뭐 방위 부분도 이분 되면 우리나라 당장 방위 예산에 미군 철수에 난리도 아니죠. 그럼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통화 정책도 두 명이 달라요. 전쟁에 대한 지원도 여기는 모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유지하는데 요즘 욕을 많이 먹으니까 빚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총리 그만하라고도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이스라엘 총리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쟁 끝내야 되죠? 왜? 선거 다가오는데 전쟁 안 끝내면 미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 미국 국민들 싫어해요.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왜 투표하면 아무리 투표용지가 공개됐다고 해도 87%씩 안 나와요. 미국은.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자기네 기름을 더 많이 팔면서 국가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풍요로워요. 예전보다. 그리고 예전에 향수에 대해서도 그리워해요. 러시아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우리나라 수교가 좀 잘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지 어떤 건지 등등등 다. 근데 뭐 조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동향이나 고용 시장이나 물가라든가도 숫자를 보면 다 나오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숫자였냐면 제가 검색한 것 중에 연방정부의 금리예요. 2024년도 최근 이 10월 거까지 봤는데 상당히 높죠.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거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은 거하고 우리는 자주 독립 대한민국인데 왜 여길 따라가냐고 그런 얘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왜 여기 따라가요 우리가? 경제 대국이니까 따라갑니까? 여기 안 따라갈 방법 하나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 나라의 환율을 굳이 환율이 아니라 이거 뭐죠? 금리 안 따라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금광이 발견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금이에요, 금. 금을 얼마나 보유한 나라가 국제에 대한 금리나 환율을
영향을 갖고 있어요. 영화 보시면 미국 연방은행 밑에 진짜로 미국의 외국에 나간 달러를 금으로 대체할 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폴란드가 심심해서 야 니네 화폐 못 잊겠어. 1965년인가 그래요. 나 니네 달러 다 줄 테니까 금 내놔. 근데 미국이 뭐라 그럴까? 달러 갖고 와. 금 줄게. 그 뒤로는 어느 국가도 미국의 금 보유량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풀려 있는 만큼 금이 연방은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거예요, 금이. 그걸 중국이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뭐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우린 더 없죠. IMF 때 있는 금 싹싹 해갖고 보내줬잖아요. 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야 돼. 여기가 올리면 올라가고 여기 내리면 여기 내려도 안 내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습니다. 금리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는요. 다시 한번 해놨으니까는 쭉 보세요. 좋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사운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이라는 사이트인데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이 국가별로 좀 나오고 미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잘 나와요. 건강이나 물가, 통화, 무역, 정부, 사업 등등. 미국을 분석할 때는 사이트들이 잘 돼 있으니까요. 굳이 뭐 직접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 이슈는 어떻죠?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장기 분쟁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경제, 시이코노미가 강세기도 하고. 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최대 빈국 중 하나죠.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국가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는데 중국과는 지금 무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밝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마저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만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아까 패스트 분석할 때 테크놀로지컬이거든요. 그쪽을 강화하라는 이유가 신기술에 대한 보유가 가장 많은 국가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장 없다 그래도 현재도도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비교해 보면 외식계 푸드테크에서의 기술 1위가 미국은 명확하게 아니에요. 보면 제가 생각하는 1위는 중국입니다. 푸드테크 1위는. 푸드테크 1위는 중국이고요.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빠른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은 미국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드웨어 쪽은 로봇이에요. 미국보다 협동 로봇, 매장의 로봇은 우리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다만 보급하는 빈도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브랜드별로 미국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로도 어디다 조사를 하든 상당히 10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아니, 미국이에요. 한국은 사업하기 좋은 국가 60 몇 위 정도 나오고요. 61위가 제 기억에는 올해가 과테말라였어요. 예, 사업하기 좋은 국가. 별로 사업하기 좋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 외식 산업에 대한 것들을 보면 매장 그렇게 안 많아요. 미국 보면 80만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프랜차이즈가 절반 정도 될 거고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요. 70만 개. 그중에 20만 개가 커피. 예전에는 치킨 1위였는데 어느 순간 커피. 그래도 커피가 달대. 20만 개, 80만 개 중 20만 개. 4분의 1이 커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미국 프랜차이즈가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국하고 미국 프랜차이즈를 검토할 때 정말 다른 부분, 법이 아니라 딱 찾아낸 게 하나였어요. 슈퍼바이저였어요. 슈퍼바이저. 미국의 슈퍼바이저는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할 사람만 프랜차이즈 하고요. 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 규칙을 서로 지키면서 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프랜차이즈예요. 슈퍼바이저가. 신기하게도. 그게 어떤 문화냐면 종교도 있지만 종교 문화 중 하나, 유교 문화 국가가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유교 문화가 있는 데서는 프랜차이즈 할 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다 같이 죽어야 돼.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해. 그 문화가 녹아있는 데서 프랜차이즈 하시려면 슈퍼바이저가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가 아직도 성공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유교 문화를 잘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심하게 받아들인 국가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해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서브웨이 팔렸지만 웰빙의 브랜드들이 확실히 커지고 있는 시장임은 맞고요. 밀키트를 시작해 준 것도 미국이고, 지금은 이제 미국은 기능성 밀키트, 그 다음에 한 끼 식사가 $10 넘어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10,000원 넘어간 지는 오래됐으니까요. 뭐 김밥 한 줄이 제대로 가격 받으면은 10불 이상 받아야 될 것 같아, 미국에서는. 안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장을 운영해도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외식산업 조사해 보시고, 프랜차이즈 리포트는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500개, 100개, 200대. 미국의 이런 조사들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혹시 스타벅스에 투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세요? 스타벅스 투자하세요? 제가 외식 기업 중에 투자하라는 회사는 스타벅스입니다. 아니, 뭐 다른 회사도 투자하시면 좋은데 왜 스타벅스 투자하라고 하냐면 직원의 수 때문에 그래. 저는 이제 직원들 볼 때 직원의 구성비를 보는데 엔지니어가 가장 많은 게 스타벅스예요. 직원 중에서. 아니요, 이거 연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네. 이거 연도가 좀 됐어, 제 기억에는. 최근 걸로 보시면 왔다 갔다 해요. 서브웨이가 2위일 거예요, 지금은. 1위였다가. 뭐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 뭐 외식 관련한 협회는 농무부, 보건복지부, 레토랑 협회 있으니까요. 협회들이나 그 국가기관들이 자료들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자료들을 보시는 것도 유리할 것 같아요. 정치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봤습니다.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사회 문화적으로